63년생, 올해 61입니다. 올해부터 연금을 받고 계신 건가요? 아니, 저희는 만 63세부터 2026년 10월부터 저희가 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받기로 예정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좀 말씀 주실까요? 한 200 정도? 200이면 조금 많은 편인 거죠? 많은 편이죠. 선생님은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그냥 뭐 직장 생활 한 30년 했어요. 포스코에서 임원 역임했습니다. 그때 혹시 한 달 급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요? 뭐 한 달로 따지긴 그렇고 연봉 정도면은 이제 그냥 억대라고 봐야죠. 일반 직장이나 임원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로는 막 임원은 계약직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원은 혹시? 직원은 기간 개념의 노동계약을 맺는 건 아니거든요. 노동법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쭉 근무를 하는데, 일단 임원이 되면 뭐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1년에 3년 정도 단기 계약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성과를 봐서 재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일찍 퇴임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오래까지 임원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다르죠. 임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업무 성과를 내야 되겠죠. 어떤 회사든지 회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업을 영위해서 성과를 올리고 그 결과로 회사가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능력을 본인이 좀 발휘를 해야 되겠죠. 일을 정말 잘해야지만 올라가는 그런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직장 입장에서 임원이 되는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되나요? 글쎄, 그건 회사마다 다르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략 뭐 1% 정도? 신입사원이 100명이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이제 임원이 되는 것 같아요. 임원까지 하셨을 때 예. 임원이 되는 과정이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뭔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런 마음은 혹시 안 드셨나요? 임원을 달기가 힘들어서 뭐 중간에 포기하고 그건 좀 아니고, 요새 젊은 친구들은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한 직장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뼈를 묻을 정도로 꾸준히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능력 인정받고 기회가 좋고 하면은 이제 임원이 되고, 뭐 아니면 그냥 직원으로서 이제 정년까지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임원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입사하셨을 때 완전 평상부터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럼 신입사원부터. 선생님 그때 나이가 얼마였나요? 그때가 89년 말이니까 만으로 한 26, 7? 26을 들어가서 60세까지 쭉 정말 계속 일만 하신 거네요? 2019년까지니까 30년, 56, 7세 정도에 이제 은퇴를 한 거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버티는 게. 처음에 좀 어려워, 처음에는 이제 학생 뭐 이렇게 있다가 회사라들 들어가니까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한 3년 지나니까 뭐 나름 편해졌어요. 점점 할수록 그 적응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괜찮더라고. 그러면 선생님은 임원할 때 그래도 좀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 집이나 자가를 구매하셨었나요? 그럼요. 집은 하나 있죠. 얼마짜리 집 사셨는지. 아예 그냥 뭐 그거는 뭐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뭐 5억 이상은 되죠. 그때 샀을 때. 요즘에 그런 젊은 사람들이 금방금방 뭐 그만두고 하는 거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난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우리 쪽 개념이 약간 보수적이고 좀 그렇지. 일하다가 이게 내 적성이 아니다. 그럼 뭐 다른 또 내 적성에서 맞는 일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더 좋은 조건으로 또 스카우팅 제의가 들어오면 뭐 갈 수 있는 거고, 저는 그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조금 이제 워라밸도 생기면서 네. 이제 회사 생활이 조금 유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엄청 뭔가 무섭고 빡세다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그걸 좀 버틴 선생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노하우라고까지는 뭐 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참고 버티는 거죠. 뭐 그냥 결혼도 했고 애들도 있고 생활도 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뭐 아무 대책 없이 회사 그만두면 수입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 직장 생활 막 할 때 그때 전후로 막 IMF도 터지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거든. 회사 옮기기도 마땅치 않고 힘들어도 좀 참고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더라고. 선생님 혹시 그 포스코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좀 마케팅 주로 했어요. 원래 대학교도 그쪽으로 나오신 건가요?
대학은 저기 행정학과 전공했는데 사실 포스코 마케팅이라는 게 그렇게 뭐 어렵고 막 복잡한 게 아니니까 설강제라는 게 독점적인 아이템이거든. 막 경쟁이 엄청 치열해갖고 뭐 팔기가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전반적인 대한민국 경제가 빠른 고속 성장할 때니까 항상 철강제가 부족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팔기 수월했지. 혹시 학교는 어디를 나오셨나요? 학교는 고려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때 당시 고려대 그러면은 수능이 혹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때는 학력고사 그래도 뭐 상위 그래도 한 3% 이내 정도는 들어야 갈걸?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노후 자금을 혹시 얼마 모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노후 자금? 노후 자금은 이제 집 빼고 한 달 이렇게 막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 뭐 벌었죠. 뭔가 은퇴를 일찍 했다는 게 되게 막막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돈 문제도 있지만 뭔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30년을 계속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뭐 했는데 갑자기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약간 막막함 이런 게 있지. 나이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람은 좀 이렇게 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할 일. 제가 이제 2019년도에는 한번 1년 시컷 놀아봤어요. 여행도 다니고, 뭐, 골프도 시컷 치러 다니고, 또,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술도 많이 먹고, 뭐, 다녔는데, 그냥 이렇게 생으로 노니까 나중엔 좀 지겹더라고. 아, 이거 좀 이렇게 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건강하고, 일정한 이제 일이 있어갖고, 일도 하고, 또 그에 따른 돈도 벌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전에 옛날에는 바빠서 못했던 것들 뭐 이런 거 이제 즐기기도 하고 그게 더 보람이 있는 거지. 그냥 맨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면 지겹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노인 일자리 문제라는 게 사실 돈이 없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네요. 노인 일자리 문제도.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그건 뭐 개인마다 이제 개인차는 있겠죠. 아유 나는 뭐 저 돈도 있고 뭐 일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나 그냥 놀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도 이제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 아직도 난 일하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내 생각에는 나이가 들어도 여건이 되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전에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막 몸이 늙어간다.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럼. 체감이 되시던가요? 나 뭐 그 정도까지 놀지 않았고 근데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집에만 있으면 활동량도 줄어들 거고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뭐 이렇게 뇌를 쓰는 거 이런 것도 좀 줄어들 거고 전반적으로 빨리 노쇠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도 아마 저는 차량이랑 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차도 가만히 세워놓으면 그냥 금방 이렇게 고장나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빨리 늙고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지. 그러면 선생님은 아까 전에 골프도 치시고 여행도 시작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나오셨나요? 생활비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500에서 한 700? 그럼 그때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노을 때 한 얼마 정도 생활비고 들겠다라는 금액이 좀 있을까요? 내 기준으로는 기본 한 500 정도는 들더라고요. 우리는 저녁을 기본적으로 집에서 잘 안 먹어요. 거의 다 외식. 귀찮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노후에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노후가 된다고 했을 때 적어도 한 달에 얼마 정도씩은 노후를 얼마를 좀 벌어놔야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최소 5억 이상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노후 자금으로 집 빼고. 집 빼고 현금으로 5억 정도 있어야지 좀 이제 편안하게. 그래야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몇 살 기준인가요? 뭐 은퇴가 60이니까 60세 기준으로 기본 한 5억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20대 1억, 30대 1억, 40대 1억, 50대 1억쯤 모으면 되겠네요. 그게 그렇게 안 되지. 20대는 뭐 한 2, 3천, 30대는 4, 5천, 40대는 뭐 5천, 7천, 50대는 이제 왜 나이가 갈수록 지금은 어쨌든 월급도 올라가고 이게 사업도 이렇게 점점 커지니까 많이 벌리니까 마지막에 잘해야지 마지막에. 나도 임원 한 3년만 더 있으면 좀 더 버는 건데 임원 연봉이 매덕되거든. 그리고 또 임원도 진급을 한다고. 상무에서 전무로,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진급할 때 또 연봉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더 하면 이제 짭짤하게 땡기지. 미리 잘리니까 그냥 와이프가 그게 너무 아쉬워서. 네. 요즘 청년들이 되게 이건 정말 잘하고 있다? 아니면 또 이건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거 있을까요? 글쎄, 뭐, 청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접해보진 않았는데, 우리 애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도 워라밸? 요새 애들은, 우리 때는 사실 그렇잖아. 이제 막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진 못하잖아요. 집도 사야 되고, 뭐, 돈 모아서 애들, 응? 학교도 보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희생을 많이 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뭐, 꼭 돈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또 즐길 때 즐기고 놀 때 놀고 또 일할 때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어떤 균형감 이런 게 좀 좋더라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조금 헝그리 정신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때는 이제 어렸을 때 보통 이렇게 다들 어려웠잖아요. 60년대에 어린이 살다 보니까 뭐 그때는 학교에 그 도시락 못 사온 애들이 꽤 있었어. 되게 막 어렵고 하니까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어갖고 웬만큼 어렵고 힘든 일도 참고 견디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 애들은 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좀 그런 게 약한 거 아닌가? 그래갖고 좀 뭐 싫으면 그냥 아이 포기하고 이런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뭐. 근데 그것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 힘든데 뭐 꼭 그렇게 꼭 해야 돼?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길 가는 게 낫지?